이성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건데 사실 우리가 이런 우려를 했었어요. 사람 하나 잡겠네 저렇게 맞아요. 수사하다 보면. 근데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 돌대가리들 이게 경찰이 수사한 거라서 검찰은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놈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 찍들의 약간 네. 뇌피셜인데 검찰이 지휘를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지금 중점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건, 그러니까 이 마약 수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마약 수사의 방식이 자기네들 비리 가리기 용도로 써먹고 있었던 게 드디어 탈이 난 거예요. 그거 하나씩 볼게요. 이성균 배우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전에 우리가 새날 텔레그램 방이나 새날 방송 등에서 설명드렸던 게 이거예요. 이성균 겨드랑이 털도 마약 음성, 사실상 물증 확보 실패, 겨드랑이 털, 다리 털, 머리털까지 다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성균한테 누군가가 마약 성분이 의심되는 걸 이성균은 모른 채 마신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코로 흡입했든 입으로 흡입했든. 네. 그래서 그거 네가 먹은 거 마약이야 라고 이성균을 올가매서 계속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가니까 이성균 쪽에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돈을 뜯겼다. 그래서 이성균이 마약을 한지 안 한지를 보기 위해서 뭐 머리털, 다리털, 겨드랑이털 다 했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저렇게 안 나왔다는 이야기는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다, 중독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끝까지 음성이 나왔는데도 온갖 털을 다 뽑아대면서 나올 때까지 지금 사람 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이성균 씨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는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비정상적이었죠. 보통 이제 마약 수사라는 게 뭐 내사를 거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뭐 따라다녀서 뭐 몰래 숨어서 잡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대부분 잡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마약에 중독돼 있는 상태거나 취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관련 그러니까 누구한테 샀는지, 누구와 같이 했는지라는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소환해서 마약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은 그게 입건이 되는 거고 음성이 나오면은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에서는 초반부터 뭐 중저음의 남성 배우다, 맞아. 뭐 LC다, 뭐 글로벌 배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연기를 피우더니 결국에는 내사 중이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를 제대로 해놓고 사람 하나 죽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의사실 공표도 조국 장관한테 형사사건은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자라고 네. 해놨던 거를 한동훈이가 되돌렸어요. 근데 이 정권 마약 정권이라고 볼 정도로 마약 수사에 굉장히 심취했던 이 정권 이번에 일단 지드래곤은 마약 누명을 벗었지 않습니까? 혐의 없으면 불송치 처분 났어요. 이성균 마약한데 지드래곤 마약한데 계속 선동을 하면서 사실은 대통령실에 김승희 뭐 등 자녀 뭐 학폭 이런 사건 덮기 네. 용도로 바로 써먹었던 사건이란 말이죠. 만약에 이번에 이제 지드로 그 권지용 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미혼 남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균 씨만큼의 공격을 안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드로건한테도 뭐 오래된 연인이 있었다거나 뭐 신혼 초였다거나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불륜을 개입시켜 가지고 맞아. 이성균 씨만큼 악랄한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이제 지드로건한테는 그렇게 공격할 거리가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그쳤던 거고 지드로건 씨가 그나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진짜 이거 악랄한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자, 이 일지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마담에게 협박당하고 3억 넘게 뜯김. 이게 시작이에요 지금?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마약범 취급 당함.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기사 나오자 경찰 조사 받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됨. 간이 검사 음성 나오자 정밀검사 봐야 한다고 기사 나옴. 정밀검사 음성 나오자 다리털로 다시 해야 된다고 기사 나옴. 다리털 검사 음성 나오자 무게가 모자라다고 다시 검사함. 또 음성 나오자 신종 마약은 검출이 안 된다고 기사 나옴. 그 사이 출연한 작품 다 공개 연기됨. 제작사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 발생. 광고 끊기고 위약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 조사받을 때마다 경찰서 앞에 포토라인 설치. 밤샘 조사받고 나올 때에도 기레기들을 상대함. 사생활 관련 카더라 언론에 계속 나옴. 경찰 조사 내용 일부 기사로 생중계.
오늘 아침에도 빨대 사용해서 코로 흡입했다는 기사 나옴. 그러니까 이성균 관련해서 뭐 저 극우 유튜버까지 막 앞장서가지고 예. 이제 불륜했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본질과 상관없는 것들을 사실인지 아니든 모르는 상황들을 계속 털어대요. 예.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에요. 저 위에 보시면 3번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기사 나오자 경찰 조사 받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됐어요. 자기들의 비리를 덮는 용도로 이성균을 써먹었다고. 끊임없이 어그로 끄는 거 있잖아요. 머리털, 다리털, 겨드랑이 털까지 그 조사했는데 음성이 나왔어. 이게 최소한 8개월 동안은 마약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상습적인 건 아니야.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 있어.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검찰 조사받고 돌아가시는 분들 있죠. 내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뭘 어떤 유명한 정치인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비리를 턴다고 또는 여자 문제 같은 걸 턴다고 예. 금전적인 문제 턴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거 유튜버 저 박원순 시장 돌아가셨을 때 그 짓 했던 놈들이 지금 사실 또 이성균 죽인 거예요. 예. 똑같은 짓 하고 있죠. 저 와룡공원이 박원순 시장 때도 CCTV 보던 그 장소다라고 하면서 이성균 씨와도 또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역겹고 슬프고 그때 막지 못한 걸 지금 똑같이 재현되는 걸 보면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사 받을 때마다 경찰서 앞에 포토라인 설치 이거 경찰이 설치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언제 조사 받는다 기자들한테 뿌리고 그래서 이성균은 그 누구도 도움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약자를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이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사람을 그냥 쓰레기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냐고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한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균 씨가 느꼈을 압박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그만 생을 멈춰야지만 내 가족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안 간다 하는 그런 냉철한 판단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마약 혐의만 가지고도 뭐 그동안 이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던 작품들 다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그리고 그 광고 촬영했던 거 다 취소되거나 뭐 무효화되고 거기다가 가족들한테 그 배우자도 그 연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배우자한테까지 피해가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계속 이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경제적인 피해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저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보면은요 그런 글 링크되어 있거든요. 이성균 배우 차에서 발견되기 30분 전에 나온 기사들 해가지고 위키트리라든지 그 극우 쪽에 심지어 조선까지도 이성균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가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방송으로 다 말씀드리기 좀 불편한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마약이 처음이 아니고요. 윤석열 정권에서 마약은 지금 참사를 일으키는 어떤 그 원인이 돼버리기도 했어요. 이태원 참사. 인근에 마약 단속 쉬운 2명 경찰이 있었다. 검거는 0건.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겠지만 이태원 참사가 평년이랑 다르게 정부 경찰이 배치가 돼 있지 않고 사복 경찰들이 마약 단속하겠다고. 왜? 정권 들어선 지 1년 차에 뭔가 그 성과를 내야 됐었거든요. 마약과의 전쟁. 이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탐사 다음 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 빼라 지시가 나왔다. 이런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예. 우리가 방송으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고요. 이태원 참사 이튿날 마약 부검을 제안을 합니다. 경찰이 유족들한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태원 희생자 유류품 마약 검사를 경찰이 했는데 모두 음성 나왔습니다. 그 희생자들 몸과 유류품에서 마약 성분은 단 1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이때 등장하는 인간 하나 있어요. 무능한 새끼. 한동훈. 12구 희생자 부모 부검 요청 절차에 문제 없다라고 실드를 쳐요. 마약과의 전쟁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한동훈이니까 자기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저 한동훈이가 국회 출근 첫날에 민주당이 검사 사칭한 분 왜 절대 전원으로 모시냐고 또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검사 사칭이요. 지금 하나 자료 빠졌어요. 검사 사칭이요. 검사 사칭한 사건이 연루되어 있을 뿐이고 검사 사칭한 사람은 기자였죠 그때. 방송사 PD였고요.
그때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이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 비리 사건을 취재하던 때 그 옆에 있던 이재명 변호사가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사칭범이 돼버렸었잖아요. 오늘 한동훈 출근하자마자 저지랄 했죠. 정말 한동훈은 이렇게 사람이 왜 이렇게 가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짜 자기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어떤 혁신에 대한 과제를 이야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번 총선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떤 정책과 어떤 비전으로 뭐 보여주겠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렇게 사람 공격하고 비아냥대고 가짜뉴스 살포하는 저런 거 너무 얄팍해요. 아니 취임 초기보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0.75% 정도밖에 이기지 못한 대통령이 지금 나머지 국민 절반이 지지하는 대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모욕을 주나요? 아니 그러니까 박시영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재명 대표만 공격할 거다 이런 건데 가짜 뉴스야. 아가리를 확. 조국 장관의 오늘 SNS 보면은 이 사건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 언론은 이에 동조하여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 미확정 피의 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 무정추죄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 짧은 장관 재직 시절 2019년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 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은 가족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은 불문곡직 나를 비난했다.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 남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엎어버려야 돼요. 답정너 수사 아닙니까? 이게 경찰이 했냐 검찰이 했냐 하나도 안 중요해. 결국 윤석열과 한동훈이 뜻이니까. 그 상황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경찰이 한 수사라고 실드 치는 이찍들 작업 세력들을 보면은 정말 역겹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런 수사권 같은 걸 통해서 저 사람 무조건 유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균을 저렇게 계속 조리 돌리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 수사했던 놈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걸 참아야 돼요? 진짜 너무 잔인합니다, 진짜. 아니요, 여러분들이 왜 죽냐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게 내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봤잖아요. 이성균이 유죄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음성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성균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하자까지 제안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누가 흘렸는지 모르지만 이성균의 사생활 털어댄 거를 사이드에서 계속해서 공격해대면서 이성균은 어쨌건 간에 마약이 안 나와도 나쁜 부도덕한 놈이다.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우리나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균 씨 그 소식에는 댓글이 안 달리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연예계 뉴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댓글을 차단하게 돼 있는데 이제 다른 기사에 그러니까 이성균 씨를 언급한 다른 기사의 댓글들에 눈에 띄었던 게 조국 장관님과 그 가족들 너무 감사하다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국 장관 가족을 보면서 다들 마음속으로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균 씨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항상 있었고, 그러니까 이성균 씨는 이전에도 항상 그런 사례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나 경찰이 한번 작정하고 어떤 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회적으로든 실질적인 어떤 진짜 생명을 포기하는 거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쭉 봐왔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성균 씨 이 소식을 보면서 정말 놀랬던 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발견했을 당시에 식당에 있었는데 그 식당에서 주변에 다른 테이블에서 먹던 사람들도 분위기가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진짜 목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그 기사를 보고 정말 충격파가 컸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SNS에서도 트렌딩 단어가 이선균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충격 이 단어가 모든 글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 충격파는 엄청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충격파가 어디로 향해야 되나요? 이거 무리하게 수사를 추진한 검찰, 경찰, 언론 이 사람들한테 예. 책임을 매겨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썩어빠진 네티즌들 진짜로 많아요. 윤석열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니 비판 못하면서 그쪽 애들이 던져주는 먹잇감에는 이성균 비판하고 난리 납니다. 누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나 이 사건 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저러다 무슨 사건 나지. 사람 하나 죽였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연예인들의 마약이라는 게 그걸 받아서 막 지지고 볶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던져지는 거야. 네. 저 김건희 측근 아들 학폭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게 던져지면은 와, 나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여러분 이성균의 유작이죠.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대사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고 싶은 와중에 죽지 마라. 당신 괜찮은 사람이다. 파이팅해라. 그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져. 고맙다. 옆에 있어줘서. 아유, 네, 그 나의 아저씨라는 이 작품이 저도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제 주위에 의원님들도 많이 보신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보시면서 굉장히 위로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선균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더 많이 평가를 할 수 있었던 작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네.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 보도가 또 계속 나올 텐데요. 사람이 아닌 것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요. 이 사건은 윤석열 한동훈 책임이에요, 사실은. 예,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마약이 잘했다 잘못됐다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이태원 참사가 그래서 났고 예. 또 한 명의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지금 이 사건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계속 비판했던 게 진짜 한동훈이 이야기했던 마약과의 전쟁이 진심이었다면 이태원 축제 날 그 사람들을 현장에서 잡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당연히 기회가 되면 해야겠죠. 현행범이 있으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약을 유통하고 그 공급하는 공급책을 찾아내서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한동훈이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시작한 이후로 그 뭐 마약 공급책 잡았다는 이야기 본 적 있어요? 근데 이 사건과 동시에 진행됐던 이정섭 천안 마약은 신고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해도 이거 절도가 될 수 있다고 막았던 게 경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요. 한동훈이나 윤석열을 우리가 사람으로 안 보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완전 내로남불. 나쁜 놈 새끼들. 이성균 배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갑니까 지금? 자, 김영일님, 푸나성님, 군기반장, 광딸마차님, 조근정훈 야스님 오늘도 반갑구만요. 고이성균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제가 올해 사자성어를 지었는데 윤술판, 김명판, 국정운영은 개판 5분 전 감사합니다. 헬렌최님, so sad라고 하셨고요. 김영일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은 개혁이 아니라 쓰레기 언론들도 공중 분해시켜야 하고 언제까지 이런 추악하고 악랄한 극우 세력들과 숨쉬고 살아야 하는지 하셨고요. 게로워치님, 나의 인생 드라마 나의 아저씨가 다시 생각나네요. 이성균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